동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9일 7월을 마감하는 7월의 마지막 토요경마, 또 8월 초에 휴장 이후 펼쳐지는 7월의 마지막 경마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죠.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그 다음 주가 과천 경마장의 한 주 휴장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들뜰 것 같은데, 그렇죠. 토요 경마는 총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소위 얘기해서 이제 휴가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각 마방마다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고, 또 편성을 종합적으로 좀 지켜볼 때 분명히 쉽게 끝날 하루는 아니다. 특히나 현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또 무리하게 매 경주 붙기보다는 딱 붙을 경주만 좀 선별해서 배팅의 강중약을 조절해서 접근해 주시는 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례로 작년도 2016년도에는 말입니다. 토요 경마가 10개 경주가 펼쳐졌고 일요 경마가 15경주인데 총 25개 경주에서 무려 10배 미만 경주가 6개뿐이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배당에 나왔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경주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는 토요 경마는 강 팀장께서 5경주 특급 승부처, 자 9경주 메인 승부처 5경주와 9경주를 한번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내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강백호는 7경주와 10경주, 자 인기말을 하나 잘라내고 때리는 7경주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 자 강백호가 토요경마 집중 분석 코너는 4경주가 되겠고요. 강 팀장께서는 8경주를 집중 분석으로 풀어드리는 만큼 참고하셨다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지난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강 팀장께서 자 이번 주도 한번 멋진, 지난주에 배당을 좀 여러 개 맞추셨는데 이번 주도 한번 멋진 배당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토요경마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1000m 경주 국산 6등급 경주, 어느 놈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펼쳐질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비예보가 돼 있고 주로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좀 주로가 가볍게 진행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토요경마 1경주 선행권 나서는 마필이 좀 유리하겠고, 현장에서는 7번 에클레어 느림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다른 대한 마필들이 1000m에서 모두 지구력 부족을 보이기 때문에 거리를 줄여 나왔고, 유승환 기수가 또 지난주에 부산에서 펼쳐진 대상 경주에 우승까지 한 만큼 최선을 다할 마필 7번 에클레어 드리면 오겠죠.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죠. 있다고 봐야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직전에 선행을 나간 이후 1300, 150에서 무뎌졌지만 1000m로 거리가 줄어든 만큼 경쟁력을 발휘할 마필이다. 저희 방송에서는 인기만은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안 드리는데 7번을 놓고 후착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선적으로 관심 마필이 뭐가 좋을까요? 일단 3번 자비동행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27조 박병일 마왕이 3번 자비동행과 9번 캔턴파워 두 마필은 이제 협공작전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두 필 모두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두 필 모두 강한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특히나 3번 자비동행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죠. 7번 에클레어 드림의 스피드만 뛰어넘어서 3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선행 공략에 성공한다면 주로 특성을 감안하면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협공야선 나선 9번 캔턴파워라는 마필, 요 마필도 나름 늦게 대비한 만큼 골격을 갖춰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의 외선 역습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자비동행과 9번 캔덤 파워 27조에서 양동작전을 구사할 마필 설명을 해주셨고, 자 강백호는 11번 럭키신화, 원래 이 마필이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4살짜리 마필인데요. 한 1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올 4월 달에 올라와서 마방에 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원래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미뤄서 정정희 기수가 아주 한 3주간에 걸쳐서 주로 훈련을 했는데
뭐 여전히 걸음 자체는 좋고 11번 럭키신화 마체는 좁지만 외곽에서 한번 최선을 다한다면 이변을 노려볼 마필이고요. 또 배당 마필 하나 있죠? 네, 관심 마필. 관심 마필. 한번 설명해 주시죠. 8번 골든 레그는 어떨까요? 글쎄, 요 마필은 제가 훈련 상태를 제가 이걸 꼼꼼히 체크를 못했거든요. 아, 이거는 그렇습니까? 차라리 우리 강현님이 훈련 상태로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마필도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1300m를 뛰었습니다. 또한 이 김효정 기수가 직전에도 기승을 했고 감량 2점으로 밀어붙였는데 순발력은 기본적으로 갖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번에도 김효정 기수가 훈련 강도는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월요일 날 아주 강하게 몰아내면서 스피드 보강을 했고 또 수요일 날 발주 연습까지 한 만큼 김효정 기수가 아직까지는 우승이 없죠. 지금 한 22번을 실전 경험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창만 한 번 하고 자 이번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8번 골든 레고도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현장에서는 7번 에클레어 드림이 강력히 대가리 팔립니다. 그런 만큼 7번을 중심으로 강 팀장의 2번 자비동행 거기에 9번 캔턴 파워 강백호 11번 럭키 신화라든지 8번 골드 레그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1경주 요 정도 풀어드리면 되겠죠? 예, 요 이제 현장 상태 후차권에서는 좀 최대한 압축을 해서 가볍게 출발하시는 거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300m가 되겠고요. 인기마 접전 경주 현장에서 6번 천빛 요 녀석이 6월 18일 날 배당을 한번 터트리고 직전했던 늦발길을 보이면서 후미권의 마지막 종반 추임력은 끌어냈는데 결국은 앞선 마필 때려잡지 못하고 아쉽게 3착. 자 이번 주에 임기현 기수가 기승정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 유예까지 하면서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된 조교 훈련과 스피드 보강에 주력을 한 6번 천빛은 대가리 팔리는데 자 여기서 6번 천빛이 대가리 팔리는 경주니까 얼마나 부진영 마필이죠? 그렇죠. 모두. 예. 자 그런 만큼 6번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되겠고 후차권 마필을 하나씩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예, 저는 2번 하늘의 스타라는 마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필이 이제 잠재력 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출조 공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관리했고 또 이번 경주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또 거기에 체형도 좋습니다. 지구력형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을 최대한 살려서 김혜선 기수가 야무진 말머리로 초반 공략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하늘의 스타 11주의 공백 하지만 김혜선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했고 일단 문짝이 열리면 2번 하늘의 스타라든지 3번 챔피언 골드가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자 이번 하늘의 스타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강백호는 좀 배당권 마필입니다. 10번 과천투원 체격이 좀 적은 430kg대 좀 담화가 적고 체격이 적다 보니까 주폭감 자체는 그렇게 넓고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월요일 날 이혁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고 최근에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혜선 기수가 하다 안 됐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는 등짝을 바꾼 만큼 좀 더 나은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10번 과천투어는 배당권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도 현장에서는 3번 챔피언 골드라든지 8번 시스푸마 위너 7번 빛나는 꿈 이런 마필들도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요. 사실 결정력이 좀 상당히 부족한 마필들의 국산 6등급 부진영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신중을 하셔야 되겠다. 저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6번 천빛을 중심으로 자 강 팀장의 2번 하늘의 스타 강백호의 11번 과천투원 다른 마필들은 몰라도 꼭 두 마리는 배팅권에 한번 안고 가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고요. 자 현장에서 내가 대가리다 하고 팔리는 3번 남촌을 퀸을 비롯해서 2번 더 밀어붙여 5번 6번 자 이번 경주는 3번 남촌의 퀸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덩치도 좋고 데뷔전에서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선입전개에 기록을 본다면 1분 1초 거기에 또 혈통도 매니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훈련을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면은 기록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는 재현 병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좀 그래서 6주의 공백 또 이 녀석은 때릴 직선에서 꼬랑지를 뺑글뺑글 돌리면서 채찍을 대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3번 남촌의 퀸 꼭 현장 상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대가리로 팔리는데
한번 현장 상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뭐 3번 남촌의 퀸이 강력히 너무너무 대가리 팔려서 그렇습니다. 자, 강 팀장님. 예. 3번 남촌의 퀸이 대가리 팔리는데 후차권으로 뭐 고만고만한데 뭐 추천드릴 마필이 있다고요? 2번 더 밀어붙여라는 마필을 좀 관심권으로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번 남촌의 퀸이 잠재력 하나만 첫 데뷔전에서 보여준 그 능력만 갖고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말자 이런 의미니까요. 분명히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꼭 좀 체크를 하시고 오히려 2번 더 밀어붙여가 만에 하나 단독 선행에 성공해 준다면 큰 능력 마필은 아닌데 주로 특성상 그리고 1000m라는 점 2번 게이트 조제로 등자 악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또 35조 하재영 마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마방 승부 의지까지 감안하면 2번 더 밀어붙여는 깨질 때 깨질 망정 잡힐 때 잡힐 망정 강공 선행 작전이라는 거 요 점은 꼭 경주를 이 마필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전개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번 더 밀어붙이의 선행 강공 승부 요건 꼭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강백호는 6번 라운이너. 자, 훈련 상태는 솔직히 끝내주게 좋습니다. 뭐 소속중 앞에 수성 챔프 그 녀석과 병합 훈련을 하는데 최근에 5등급에 올라와서 약간의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도 뭐 승부 의지로 또 내지나 승부 의지가 아니라 훈련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6번 라운이너는 와야 된다. 오히려 3번 남촌의 퀸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백호는 6번 라운이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3번 남촌의 퀸을 중심으로 6번, 5번, 2번, 3번 3번을 축으로 뭐 6번, 5번, 뭐 2번, 5번, 2번, 3번 이런 것도 팔리겠는데 3번 남촌의 퀸은 강 팀장님 말씀 맞다나 강백호가 새벽 조교로 판단해 본 결과 과연 단승식 1.5배 정도뿐이 안 나올 텐데 요거 정말 한마디로 찝찝하신 거잖아요. 저 찝찝합니다. 정말 찝찝합니다. 조교를 봐가지고 이게 조교 참 때 이 전대지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축으로 가기에는 강현님이 지금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자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축으로는 뭐 솔직히 조금 찝찝하다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강백호 회원님들은 분명히 요 뉘앙스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자세히 방송이다 보니까 막 그렇죠. 막 깔 수는 없고 그거죠. 예, 정말 예. 제가 좀 아무튼 언변이 요건, 좀 부족해서 현장 상태를 꼭 그래서 예. 3번 남촌의 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길게 설명을 드린 만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4경주 강백호의 토요경마 집중 분석 보시겠습니다. 7월 29일 토요경마 강백호의 집중 분석 코너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총 8마리가 출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발빠른 선행형 마필과 직선주로 추입형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 2점이 좋은 1번 게이트에 있는 비카삭스 거기에 2번 IM스타 자 3번 게이트는 뚝심형 마필 비온 드리미터 자 거기에 5번 게이트는 헤일로버더 자 6번 게이트에는 아워캣까지도 현장에서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초반에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3번 게이트에 있는 비욘드 리미트가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요. 사실 3번 비욘드 리미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앞선 마필이 아닙니다. 뒤에서 따라가다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비욘드 리미터가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뛰려고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에 좀 불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도 초반에 스타트 능력은 1번 게이트에는 게이트 2점이 좋은 비카삭스 자 2번 IM스타 IM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공백기가 있어서 뭐 선행은 사실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초반 순발력은 갖추고 있고요. 자 더 나가서는 4번 게이트는 월드마크라는 마필도 체격은 적지만은 아마도 순발력이 갖추고 있고 자 5번 게이트에는 헤일로버드 역시도 발빠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초반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먼저 선행 작전을 노리는 가운데 자, 직전 경주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던 자, 6번 게이트에 있는 아워켄 역시도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 말머리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안쪽에 1번, 2번, 4번, 5번 상당히 초반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5번 게이트에는 헤일로버드가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뭐 가능성 정도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5번 게이트에 있는 헤일로버드가 선행을 못 나갔을 경우에는 4번 월드마크라는 마필도 선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열려봐야 강력한 선행마가 나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 월드마크가 그래도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제일 순발력이 좋고 안쪽에 1번 비카삭스도 훈련 상태가 좋아졌고 2번 게이트에 있는 IM스타도 출전 주기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5번 헤일로버드는 아마도 자리 잡기 싸움에 실패를 한다라면은 무너질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새벽 훈련시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게이트에 있는 헤일로버드는 한번 뒤로 한번 공략을 하겠고 자 6번 게이트에는 아워캣이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후미권 중후미권에서 펼칠 3번 비욘디르미터가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호시탐탐 한번 선행권 마필들을 역습을 노려볼 것으로 보이시는데 제일 먼저 안쪽에 있는 비카삭스라는 마필이 선두권 혼전시 기습으로 안쪽을 파고 나온다라면 충분히 뭐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고 안쪽에 2번 게이트에는 IM스타 역시도 나름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전개 2점까지 있는 만큼 2번 IM스타 자 외곽에 있는 6번 아워캣이 선두권에서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종반 한번 끝걸음을 끌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 추임력을 끌어낼 비욘드리미트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자 추임력을 끌고 올라올 것이냐 이렇게 간략하게 전개도를 살펴보셨고요. 자 강백호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마건은 자 6번 게이트에 있는 아워캣이라는 마필 이동화 기수가 정성을 다한 만큼 초반부터 외선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라면 줄어든 거리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자 훈련 상태가 좋은 1번 게이트에 있는 비카삭스 역시도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분명 공백전보다는 걸음이 좋아진 만큼 1번 IM스타 자 이변을 노려볼 마필 2번 IM스타 거기에 1번 비카삭스 마지막으로 추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3번 비욘드리미트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막권 전략은 6번 게이트는 아워캣을 중심으로 안쪽에 1번 비카삭스 2번 IM스타 거기에 3번 비욘드리미트까지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만약에 3번 비욘드리미트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약간의 이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토요경마 집중 분석 코너 살펴보셨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가 되겠고요. 4경주 강백호의 집중 분석 잘 보셨죠? 현장에서 잘 참고하셨다가 기억에 담아 놓으셨다가 배팅 마번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5경주는 강 팀장의 토요경마 첫 번째 특급 승부죠. 지난주에 강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배당을 많이 맞췄습니다. 뭐 강도 70배도 맞추고 그랬는데 이번 경주는 또 특급 승부처럼 한번 넉넉한 중배당까지 노리십니까? 예, 이번 경주 일단 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 엘란입니다.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일 마필이고요. 걸음 신장세가 뚜렷하고요. 또 마방 기대치도 높고 2번 게이트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적정거리인 1300m의 재도전장을 냈고 2번 게이트 2점과 함께 또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또 강현님에게 이번 엘란에 대한 훈련 상태를 분명히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강현님도 이번 엘란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좋고 훈련 상태도 좋기 때문에 이번 엘란을 놓고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 있습니다. 다만 후차권 중에 인기마가 아닌 오랜 시간 노려왔던 도전마가 있습니다. 딱 한 방으로 공략할 예정이 있는데 만에 하나 경마라는 게 딱 단방이라는 거 참 어른 좋습니다. 두르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점쟁이도 아니고 딱 한 방을 꽂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방으로 내용 있는 마필을 딱 한 마리만 방어 전략, 반주력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서울 오경주 특급 승부처답게 원틀 한 방에 받치기 한 방까지 딱 두 방으로 깔끔하게 서울 오경주 총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특급 승부처 2번 엘란을 놓고 따닥 막권, 딱 두 방 막권으로 한번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 주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경주거리 1300m가 되겠고요. 현장에서 뭐 훈련 상태가 좋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네요. 안쪽에 5번 자성군주, 8번 수성챔프, 더 나가서는 7번 해답이라든지 외곽에 9번 고스트타운. 이건 한 마리씩만 설명을 해보죠. 예. 뭐 여러 마리 할 거 없이. 제가 먼저 그럼.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 경주는 훈련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강현님이 이 6경주 능력을 떠나서 딱 한 마리 훈련으로만 제일 추천할 수 있다. 이 마필은 훈련 상태가 100점짜리다.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경주는 8번 수성챔프라는 마필은 100점에 플러스 알파를 줘서 110점 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 좋아졌고 요 녀석이 지금 두 번의 승급전 이후에 좀 직전에 뭐 약물 검출로 인해서 출전을 취소를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뭐 아주 칼을 갈았습니다. 아주. 그렇다 보니까 비록 5번 자성군주한테는 6월 24일 날 승급전에는 졌는데 자, 이번에는 무조건 이긴다. 새벽 훈련식 얼음이라면 저는 8번 수성챔프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8번 수성챔프를 놓고 한번 공략해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노려야죠. 그렇다면 5번 자성군주가 인기 많대. 네. 요걸 조금 배당 쪽으로 뒤로 돌리고 요거는 그냥 네네. 방어 전략 같은 걸 한다면 오히려 3번 리틀 소시에나 9번 고스트타운 이런 마필들에게도 관심권을 한번 주고 싶다. 요거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번 리틀 소시에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임기현 기수가 기승정지에도 불구하고 뭐 직접 훈련까지 하면서 사실 체구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포위평 마필인데 결정력은 좀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레이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고 선두권에 빠르게만 붙어 나온다면 3번 리틀 소시에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 자 9번 고스트타운 조금 단점이라면 부담 중에 좀 높다라는 거 높고 외곽이라는 것인데 나름대로 뭐 유승환 기수가 21조에서 카드를 쓰지 않는 송재철 기수가 8번을 탔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환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한 것 같은데 21조에서 사실 그 유승환 기수가 원정 훈련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 고스트타운도 눈여겨보셔야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서울 6경주는 저도 한번 사실 이게 난타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강 의원님이 강하게 추천하는 8번 수성챔프를 한번 저도 중심에 놓고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 강백호가 준비한 토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 경주거리 1700. 자, 이번 경주는 4번 최고머니 이 녀석을 놓고 때리는데요. 현장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분명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다고 인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직전엔 보여준 걸 뿐이지 조선경마는 말입니다. 1등, 2등, 3등이 와야지 돈을 주는 겁니다. 4착, 5착 할 정도의 마필이 너무 과도한 인기를 모은다면 이번 경주는 자르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했습니다. 4번 최고머니 감량기수까지 태운 만큼 아낄 이유는 없다. 4번을 놓고 때리는데요. 불안한 인기만 하나 자르고 때리면 먹을 건 있는 7경주 현장 승부처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8경주 강 팀장의 토요경마 집중 분석 코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경주에 1700m로 펼쳐지는 서울 8경주를 한번 조심스럽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4번 킬리의 여왕이 빠른 발을 앞세워 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킬리의 여왕 같은 경우는 연승가드를 달리고 있고 내일의 챔피언을 꿈꾸는 안말 기대주로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준비 상태가 좋고 또 이번 경주 경주 편성을 보면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견제 없이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4번 킬리의 여왕이 초반 가장 두각을 나타낼 도전마로 평가할 수 있고요. 외선에 11번 그레이드 캡틴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1등급 마필인데 2등급으로 이제 강급돼서 첫 출전이죠. 외선에서 빠른 선행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번 킬리의 여왕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복병 세력이라는 점에서 11번 그레이드 캡틴도 아마 앞선 공략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중반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4번 킬리의 여왕과 외곽의 11번 그레이드 캡틴이 선두권을 짱짱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고요. 내선에선 2번 달려라 강적,
적임 기수인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작전으로 선입작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달려라 강적이 내선장 능력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6번 썬더라이트는 후미 바닥 추입보다는 아마 중반부터 무빙 작전을 감행한 후 추입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중반 이후부터 6번 썬더라이트가 빠르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서 중반 상황은 4번 킬리의 여왕과 11번 그레이드 캡틴, 그 뒤를 2번 달려라 강적과 6번 썬더라이트가 도전하는 양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라스트 그리고 결승선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스피드 좋은 4번 킬리의 여왕과 힘 좋은 6번 썬더라이트. 특히나 거리가 1700이에요. 거리적으로 6번 썬더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지만 파괴력이 돋보이고 추입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을 떠나 6번 썬더라이트 중심으로 풀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전권 중에선 4번 킬리의 여왕이 돋보입니다만은 거리 정력 부족을 보일 경우, 자 코너 4개짜리를 처음 접하는 4번 킬리의 여왕이거든요. 코너 4개짜리가 왜 위험하냐면 그동안은 코너를 2개만 돌다 보니까 발을 2번만 바꿨었는데 이번엔 4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약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고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힘을 한 번에 몰아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럴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자 11번 그레이드 캡틴은 노련한 마필입니다. 중장거리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급이 됐기 때문에 분명 그 호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마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인 기수기수한 이번 달려라 강적 같은 경우는 폐활량이 좋아요. 지구력이 좋아요. 만에 하나 4번 킬리의 여왕이 빈틈을 보일 경우 그 빈틈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달려라 강적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이변 가능성까지. 그래서 설 8경주는 6번 썬더라이트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도전 마필 중에서 4번 킬리의 여왕 6사가 원틀로 공략해야 될 막권이면 틀림이 없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11번 그레이드 캡틴과 2번 달려라 강적 6 놓고 20일까지 꼼꼼히 한번 생각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분산 배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나 이번 경기는 쌍승식도 소액 조금 욕심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소액으로 설 8경주는 6번 썬더라이트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 참 어려운 경주를 또 나름대로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강 팀장님 수고를 하셨고, 자 9경주 1300. 자, 강 팀장의 특급 승부처. 자, 지난주에 그 강토리, 그걸 예리하게 아주 훈련 상태도 좋았고 게이트가 좋아서 그거를 또 저희 또 책에서도 또 세게 봤고 경마 코리아 책자에도 세게 봤는데 또 적중 70배짜리. 요건 그런 메인 승부처로 또 공략을 하십니다. 예. 운이 좋았고요. 아무튼 그런 걸 또 하나 만들어내려고 나름 열심히 이번 경주를 준비해서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 9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큰 70배, 999 이런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15배 이런 걸 이제 원틀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만났고, 또 이번 경기는 분명히 노려둘 가치가 있는 경주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한번 메인 승부처답게 멋지게 붙어볼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성원과 많은 청취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경주 1300 메인 승부처. 자, 지난주에 멋진 중고배당에 적중을 한번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승부처인 만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10경주는 넘어갑니다. 10경주 1300m인데요. 강백호가 토요경마 한번 현장에서 인기권 마필을 모조리 싸그리 뒤로 하고, 자 이번에 걸음 변화 다 사연이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요. 훈련 상태 좋고 또 승부 의지 아주 만땅으로 걸려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9번 스칼렛 위치 부담 중량이 56.5kg의 앞말의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이거 대가리 놓고 때릴 수 있겠습니까? 김혜성 기수가 훈련하고 좋습니다. 말도 좋고요. 하지만 이 녀석을 분명히 이길 녀석이 딱 한 마리가 있는데요. 자, 인기권 마필을 뒤로 하고 배당마 한 놈, 제가 눈도장 확실하게 찍어놓은 놈을 놓고 10경주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내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11경주 1200 국산 3등급 경주 발빠른 마필도 있고 자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마필도 있는데,
자, 현장에서는 7번 슈퍼찬스, 9번 과천의 함성, 5번 울트라 로켓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7번 슈퍼찬스가 승급전에 큰 질병은 없습니다만도 어떤 이유에서 공백을 갖고 나왔을까요? 또한 동촌의 아침과 병화불련까지 하면서 상위군과 의지는 만땅이고 뭐 레이스 전개의 복승률 100%입니다. 100%. 자, 그런 만큼 뺄 수는 없는 마필이고 9번 과천의 함성은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라고 그러죠. 꼬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조교를 할 때는 원래 조교 시간이 5시 반 딱 되면 말들이 나오는데 얘는 5시 27분 정도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관리사가 저기서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좀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외선에서 전개상의 불리함은 있지만은 과천의 함성. 자, 5번 울트라 로켓도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훈련 상태 넌 감동이야 이런 마필과 앞서는 걸음이라면 5번 7번 9번 뭐 인기 마필이고. 자, 이번에 강팀장님이 한번 가게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 마필이 있다고요? 1번 썬마스터예요. 요 마필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썬마스터는 끌려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투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부민호 기수가 어떤 말머리를 펼칠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방에서 분명히 힘한 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 지시를 내릴 것이고, 또 부민호 기수가 분명 중견 기수이기 때문에 인게이트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내선에서 최대한 참고 직선에서 한 발 쓴다면 연투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거리적으로 1200m의 잔뼈가 굵은 마필이에요. 투지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전개상 충분히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중배당 노림수 정도, 그 정도, 도전마 정도, 축으로는 조금 위험하죠. 끌려는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도전마 정도로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1번 썬마스터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1경주 총 9마리 마필인데 말입니다. 6번 대박이가 선행을 이끌어 나가도 버티기는 좀 어렵겠지만 나머지 대한 마필들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장에서는 뭐 7번, 9번, 5번 요 세 마리가 인기를 서로 나눠 가지겠지만은 다른 대한 마필들 역시도 이빠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최선 승부를 한다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마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가운데 강 팀장은 1번 썬 마스터를 추천을 해주셨고, 강백호는 좀 꼬장기는 있지만 9번 과천의 함성, 뭐 1번 9번 들어오면 좋겠죠? 좋지 않을까요? 멋지게 휴가 가야죠. 아마도 현장에서는 7번 그 슈퍼 찬스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이 녀석은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9주 만에 나왔느냐는 것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현장 상태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 경기는 강력한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강 팀장이 1번 썬마스터 현장 상태 좋다면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되겠고, 강백호의 9번 과천의 함성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경주 11경주 또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일요경마 15개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자, 토요경마 7월 29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배당 승부를 한번 들어가는 강 팀장의 5경주와 9경주, 자, 강백호의 7경주, 10경주 꼭 바쁘시더라도 현장에서 현장 승부만큼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자, 끝으로 뭐 경마 팬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휴장 전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욕심을 낼 수 있고 분위기에 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마는 다음 주도 열리고 다다음 주도 열리고 또 그렇게 또 한구라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접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경마는 끝이 없다. 그렇죠. 경마는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토요경마 한번 저희가 방송 추천 마필들 잘 참고하셨다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마번으로 경마 팬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